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구의 툴툴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2월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죠?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가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초부터 우리가 시장이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초도 마찬가지고 월초도 마찬가지고 월 말도 역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라 그랬어요. 2월달에 누가 샀나 이렇게 보면요, 개인들이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코탁은 6천억, 외국인들은 거래소를 조금 샀어요. 7,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코탁은 한 3천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6천억 매도, 금융투자는 1조 4천억 정도 매도 들어왔어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3월달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샀다라는 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달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견해를 보라 했어요. 첫 번째는 실적인 모멘텀, 두 번째는 차트, 세 번째는 재료, 이렇게 보라 그랬죠. 모멘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들이 2월달에 매수를 들어왔어.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수의 강도가, 매수 금액이 가장 컸던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보는 거죠. 어느 종목의 매수 강도가 강했냐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금융,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 어느 쪽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종목들로 2월달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대한항공, HMM, 니 오프닝 관련주에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LNF 이런 거로 매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적 베이스가 깔아놓은 것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예, 그러면 기관은 도대체 매도가 아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산 건 뭐냐라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관이 어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냐? 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페노션, 카카오, 신세계, YG엔터, 하이트진로, OCI, 강원랜드, 현대해상 이런 수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관은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을 매수가 좀 들어왔구나. 롯데케미칼 역시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이런 것들, 카카오 다 바닥에 있는 거잖아. OCI, 오케이. 이런 것들, 카카오페이 바닥에 있는 거. 기관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가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기관은 바닥에 있는 걸 매수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추세를 매매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추세를 외국인들은 매매했구나. 하이닉스 차트 보면 추세를 매매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하이닉스 봐요. 추세 매매했구나. 추세가 좋았죠? 예. 하이닉스 2월에 들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월 1일부터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추세를 매매했구나. 그죠? 카카오뱅크 추세를 매매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추세 매매를 했구나. 그죠? 우리금융지주 역시 2월달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KB금융 역시 마찬가지고 2월달에는 추세를 매매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기관은 바닥 거 샀고 외국인은 추세를 매매를 했어.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그널, 처음으로 월 마감하면서 매수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3월달은 대비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차트를 먼저 보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죠. 월봉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종합지수의 월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월봉 왜 좋아요? 신기하게 요 선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꼬랑지 들어왔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선, 여기 이 기술적 지표라고 합니다. 이거. 예, 이 선이 반등이 들어왔어. 월봉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쪽이 약간의 저점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1차 저점일 확률. 그죠? 여기서 다음 달에 꼬리를 두고 양봉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안에 이게 언저리라고 그러잖아요. 요 언저리까지 조정이 들어왔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1월 달에도 꼬리가 들어왔고 요 자리도 또 꼬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보면 되는 거예요. 2600포인트였죠? 2600포인트 밑에는 매수를 잡아도 되는구나. 3월달 전략을 짤 때, 그죠? 여기 밑에서는 2600 밑에서는 매수해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멘텀이 뭐냐라고 할 때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움직이느냐? 재료가 러시아 해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예요.
그죠? 요게 해결되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아까 처음으로 2월달에 7천억이라는 돈을 샀어. 3월달에 매수 강도가 외국인들이 잡히면 아, 여기가 1차적으로 바닥이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무작정 그렇게 하죠.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을 거야 라고 했을 땐 오늘 봤지만 제약바이오,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에서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대웅제약 안 빠지죠? 저것도 제가 이거 관심 있게 보자. 많이 올라왔잖아. 2월달에 내내 올라왔죠.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는 거. 유한양의 이거 봐봐.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3월달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한양의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거 바닥에 있죠. 그래서 3월달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자 라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게임하고 메타버스 12월달까지 강하게 움직였다. 1월, 2월달까지 조정을 줬어요. 12월부터. 그래서 오늘 보면 위즈워, 위즈워, 요거 종목도 위즈워,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늘 보면 강하게 위즈워 스튜디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바닥 잡고 움직이잖아요. 요거 공간이 있는 거고, 그죠? 자이언트 스택 요 종목도 중간에서 조정이 끝난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야 된다.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게임주들 넷마블 뭐 이런 것도 바닥에 있는 자리거든요. 요런 종목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쪽하고 NFT 쪽 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또 하나 타깃을 잡은 거는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면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땡긴 게 외국인 주체예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는 뭐냐? 7만원 언저리는 매수 권역이에요. 여기 요 자리는 매수 권역. 양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는 삼성전자를 공격해도 되지 않겠느냐, 타겟을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보여져요. 요런 종목으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또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자릿대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2월달에는 2월달에는 좀 처졌지만 월봉 자체가 저점을 테스트한 기다리면 3월달에는 방향을 설정할 거다. 위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여기 박스권, 그래서 2600 밑에는 매수, 그죠? 요 자리잖아. 여기 선 잡아놓은 거. 이게 월봉이에요. 월마다 봉 하나 나온 거거든. 힘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막 급반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머리잖아요. 여기 캔들의 중간값을 돌파 못했다니까 약하다는 얘기. 아직까지는 수급이 짧다라고 보는 거. 월봉의 중간값이거든요. 여기 봄통을 빨간 봉에 감쌌으면 3월달에 움직일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3월달에도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 대신에 저점은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요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아까도 그래서 지금 재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3월달에는 실적이 밝혀주는 것들, 이걸 포인트로 잡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보여집니다. 세 가지 포인트: 실적, 차트, 모멘텀, 재료. 이 세 가지가 합쳐야 시장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잘 참고하시면 제가 괜찮은 종목,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큰 손해는 또 없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장 빠진다고 우울할 거 없어요. 어차피 시간지랑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공격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 관망. 얘기했죠. 이 캔들의 중간값을 섰으면, 이 자리를 빨간색이 이렇게 봉 하나 나왔으면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좀 밀린다. 그래서 3월달에도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응이 틀리면 우리가 바로 대응하면 되니까요. 그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달 한 달 너무 고생하셨고요. 3월달도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인 것보단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매수하는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3월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시그널을 가지고 매수가 가담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일 우리나라 쉬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이런 불확실성이 많아요. 지정학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수요일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수요일날 여러분 뵐 거니까요. 수요일날 또 강연회 하죠.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즐거운 강연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쉬죠. 휴장이니까요. 내일 여러분 편히 쉬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겨울개월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